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7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 실무회담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2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은 3월 달부터 대충 따진다고 한다면 한 7개월여 만에 열린 실무 협상이었는데 그것이 별다른 합의 없이 한 8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 결렬됐습니다. 결렬되고 나서 북한의 김명길 대사라는 사람, 미국에 대해서 험악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타나라고 했는데 아무런 새로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미국은 늘 이런 식으로 협상 상대방에 대해서 거의 반우협, 협박 이런 걸 일삼아 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정상회담이 2번씩이나 열리고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는 좀 국제관계의 룰 이런 것에 어느 정도 접근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기우였다. 기우라기보다는 그게 헛된 꿈이었다. 이런 거를 거의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6월 말에 판문점 회동에서도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몇 차례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그때 한 2, 3주 안에 실무 접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몇 차례 어떤 고위급 간의 무슨 비공식 접촉 같은 것이 있었는데 영 얘기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 6월 말 이후에 계속 안 열리다가 그것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열렸는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었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8시간 만에 곧바로 깨져버렸습니다. 판문점 회동 이후에는 또 우리 청와대에서 얼마나 바람을 잡았습니까? 무슨 대화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대화의 동력은 상실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대화의 동력을 끊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자, 이게 비핵화 협상 아닙니까?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가 뭐라는 것부터 우선 정의를 내리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양측을 중재하네 어쩌네 하는 바람에 비핵화란 정의조차 제대로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작년 6월 12일 날 1차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몇 월 달 대략 한 4, 5월 달 4, 5월 달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비핵화 정의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비핵화라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민족끼리나 이런 대외 매체를 통해서 선전선동하는 것을 보면 비핵화는 자, 미국이 전략자산 그러니까 지금 오키나와나 괌이나 이런 데에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 이것까지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핵무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엄연히 있는데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 간은 그 문제에 대한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제목이 뭔지는 알고서 글을 쓰든지 논문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없는 상태에서 지금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기간이 흘러나갈지 모른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것이 결국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길들이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 기술이라는 것이 있죠. 이 거래 기술에 보면 트럼프가 거래, 협상에 관한 한, 딜에 관한 한 나는 달인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첫 번째가 크게 생각하라면 크게 생각하라. 상황을 조그만 거 생각하지 말고 크게 생각. 그런데
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것을 협상의 기술 또는 거래의 기술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데니스 로드만이라는 그 농구 선수 있죠. 김정은하고 친구라는 그 데니스 로드만이 사실은 2017년에 김정은한테 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갖다 줬습니다. 잘 연구해서 트럼프를 다뤄야 돼.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그 후에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의 필독서 아닙니까? 필독서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미국과 협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잘 연구하고서 미국을 다뤄야 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연구한 듯이 보입니다. 크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보면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언론을 이용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이러려면 사실은 다양한 압박 전술을 구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은 다양한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본인들이 써먹었던 그런 전술 전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BDA, 방코 델타 아시아, 그죠? BDA에 북한이 예탁해 놓은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미국이 딱 간파를 하고 그 문제를 동결을 했었죠. 자, 그러고 나니까 육자회담, 북핵 육자회담. 사실은 북핵 육자회담 보면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뭐 9.19 합의, 2.13 합의, 뭐 그래서 다 합의를 해서 비핵화까지 도달하는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 과정, 이런 것들 뭐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해놓고 항상 그 합의의 한 8분 응선쯤에 가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합의를 해놓고 나면 검증을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핵무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때는 말과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말을 하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거를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말한 거에 대해서도 미국이 또 상응한 행동을 취하고, 단계적 전략이었는데, 이 단계적 전략이 결국은 북한에 의해서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런 걸 해서 받아 챙길 건 다 챙기고, 결국 궁극적으로 검증 단계에 가면 합의가 없었던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북핵 육자회담도, 자, 그래, 그러면 영변에 있는 핵시설 우리 이거 좋다, 응? 그거 없애고 우리가 그러면 여러 가지 지원, 대북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하나씩 두 개씩 진척을 시키다가 시료 채취,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없애려면 거기에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플루토늄 추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없앴으면 없앤 다음에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없어졌는지 그 단계에 가니까 시료 채취를, 그러니까 그 흙이나 뭐 이런 거 채취를 못하겠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더 달라 이거예요. 그게 결국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찰나에 BDA, 방코 델타 아시아 그 현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걸로 또 걸고 넘어집니다. BDA 그 동결한 거, 그거 해제해주지 않으면 우리 육자회담 계속해서 못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 BDA를 해제 안 해주죠. 왜냐면 그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지렛대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 시절입니다. 부시 대통령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고 얼마나 불신했습니까? 그래서 이 BDA 동결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 있었는데, 북한은 BDA 해제 안 하면, 이 동결 해제 안 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부시 대통령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부시 대통령 임기 말이니까 임기 말에 그래도 북한하고 뭔가를 좀 해보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잘 북한을 달래서 가다가 결국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BDA 동결 해제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해제해주고 나서 북한이 과연 비핵화 협상에 성실하게 응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BDA만 결국 동결해서 해제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 트럼프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 뭐 비슷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나하고 관계가 좋다 어쩌고 하면서
북한이 최근에 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거의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요, 그거 보통 사거리가 2000km 이상 됩니다. 만약 잠수함 지금 3000톤급 이상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잠수함을 타고 태평양 어간에 가서 거기서 SLBM을 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경계해야 할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어차피 미국까지 못 가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 SLBM은 바로 미국 코앞에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엄연히 UN 제재 위반입니다. UN 결의안 위반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과 나의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협상을 해가면서 김정은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 볼턴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볼턴 전 보좌관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김정은이 밀어붙이니까 됐다.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 바꿨죠. 그래서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와라.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린 대화 안 나간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뭐 비핵화 실무협상을 언제 어디서 여느냐 조건 가지고 협상하더니 결국은 아마도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비건 특별대표도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또 이 미국이 얘기하는 새로운 셈법을 걷어찬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미국은 2주 안에 새로운 대화가 열리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은 아니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는데 새로운 셈법을 제대로 찾아오지 않은 미국이 2주 안에 찾아올 수 있겠어? 연말까지 숙고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셈법이라는 것은 결국 제재를 해제하라. 이번에 여러 가지 전후 과정을 보면 아마 제재를 미국이 일부 완화해주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석탄 수출이나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주는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걷어찬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제재 이거 다 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뭐 어쩌고 안 돼. 북한이 왜 이럴까요? 길들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길들이기.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아니 볼턴 전 보좌관도 슬그머니 물러나게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셈법? 이번에 새로운 셈법이라고 가져갔는데 북한이 걷어차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실무협상 할 적에 새로운 셈법이 뭐냐 내놔봐. 그런데 북한이 또 걷어찬다든가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협상 문제 가지고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은 그 도움을 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제가 보건대는 결국 북한한테 또 넘어가는 것 아니냐. 넘어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협상을 시작해가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실수라는 것은 결국 육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이 비핵화 문제를 살라미 전술로 계속해서 잘라가면서 미국한테 카드로서 들이밀고 미국은 그에 따라서 하나씩 둘씩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면 보상은 보상대로 갔는데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을 말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 국면으로 본인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국면으로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미국도 이 실무협상이 설령 결렬되더라도 북한한테 추가 양보는 없다. 여기까지 지금 현재는 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제 미국은 2주 안에 다시 협상하자고 북한은
연말까지 밀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 미북 협상 문제를 카드로서 또는 내년 재선 카드 문제로서 써먹기가 지금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에 한 발짝 접근하는 카드를 북한에 내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과정은 바로 트럼프가 길들여지는 과정이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써먹던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시 대통령한테 써먹어서 관철된 그 BDA 자금 동결 해제 과정, 이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뭐 CIA 국장 출신인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 뭐 북한을 잘 안다고는 하지만 아무러면 우리나라처럼 북한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의 저런 떼쓰기 전략, 살라미 전술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와라 하는 북한의 요구에 너무 미국이 그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한 면에 치중하다 보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에 의해서 길들여져 갔다, 이런 평가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미북 협상, 이런 식으로 하려면 깨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협상은 비핵화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은 영변 비핵화로 끝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영변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최종 목표가, 그렇다면 협상은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갈 경우에만 이 길들여지기가 끝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최종 목표 무엇이고 정의가 뭐다 하는 걸 지금이라도 미국이 북한과 구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고 난 뒤에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정의와 목표부터 애매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만나본들 결국은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다. 이런 걸 미국이 정확하게 알고, 우리나라의 청와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제가 보건대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깨닫는 방법,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